네, 15번째 속담 한국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속담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깨물다 라는 단어는 그쵸? 이렇게 강아지가 깨물다. 자, 그런데 열 손가락을 깨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겠죠. 당연히 열 손가락 10개가 모두 다 아프겠죠. 자, 그래서 이 속담은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손가락이 자식들을 의미했어요. 예전에는 그쵸? 부모들이 자식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었죠. 요즘에는 뭐 한 명 정도만 낳지만 그때 자식들이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속담 볼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찍다라는 것은 어때요? 보시면 도끼로 나무를 찍다. 자, 지금 보이시죠? 찍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때요? 아무리 뭐 두꺼운 나무라도 계속 여러 번 도끼질하면 나무가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안 될 것 같던 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고백했는데 좀 차였어. 그럼 2번, 3번, 4번 시도를 하면 결국 사람이랑 잘 될 거야 라고도 사용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좋아한다 그러면은 더 싫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일, 시험이라든가 한 번, 2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면 결국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미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속담 사용합니다. 세 번째 속담은 우물 안 개구리.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시면 이곳이 우물이죠. 예전에 이곳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서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개구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이렇게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해요. 개구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견이 좁아서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꼴 때 우물안 개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개구리는 자기가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는 제일 잘났어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한테도 우물안 개구리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굉장히 이 전 세계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가 자란 나라에서의 가치관이 가장 뭐 좋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물안 개구리라고 사용합니다. 네 번째 속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또 우물이 나왔는데요. 우물을 파다라는 것은 어때요? 물을 깃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물을 파야 됐죠. 그런데 우물을 팔 때 한 개의 우물을 팔아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던 일을 자꾸 바꾸어 하면 아무 성과가 없으니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속담을 인용한 신문 기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도 입시 전략처럼 한 우물을 팔아. 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일, 그렇죠? 한 우물을 팔아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성공 CEO가 사례를 발표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 우물만 팔아. 네, 한 가지 일 끝까지 하라.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팔아? 한 우물만 파라고? No, 안 돼. 요즘에는 멀티플레이어, 다방면으로 잘하는 게 대세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한 우물만 파라는 그저 옛말일 뿐, 옛날 말이다. 직장인 75%가 전직 의향이 있어. 직업을 바꾼다. 그쵸? 그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좀 한 우물을 파야 하는 시대였다면 저는 요즘에는 정말 멀티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깊게 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법은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여러분들 겨자가 어떤 건지 아세요? 좀 노란색 양념인데 굉장히 맵죠? 그래서 뭐 초밥 같은 거 먹을 때 안에 있는 양념인데 겨자가 매운 걸 알면서도 울면서 겨자를 먹는데요. 그래서 이 속담은 싫은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문 기사 제목 보겠습니다. 전세 없으니 월세로 울며 겨자 먹기. 자, 그래서 월세보다는 좀 전세가 좀 세입자들에게는 좀 좋죠. 왜냐하면 그 전세금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사 갈 때 다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출을 해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갈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수수료만 16% 떼어가는 배달 앱. 자영업자 울며 겨자 먹기. 자, 요즘에 한국에서는 배달 앱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배달을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가게집 주인들은 이 앱을 서비스하는 회사에도 돈을 줘야 하는데 16%나 가져간대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앱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16%를 떼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울며 겨자 먹기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자, 대학 울며 겨자 먹기로 줄줄이 등록금 동결. 자, 줄줄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큰 대학들이, 유명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어요. 왜요? 경제가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올리고 싶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속담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